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뉴스타워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예산전쟁에 들어갑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는데요. 최근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죠.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예산정국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예산정국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19대 마지막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는데요.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여야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또 오는 2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28일부터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에서는 이미 불붙은 국정교과서 논란은 물론이고 재정 건전성 공방과 이에 따른 법인세 인상 문제,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여기에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 부정개표 의혹 발언과 황교안 총리의 일본 자위대 파견 관련 발언 등을 놓고 여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 정국이 초반부터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이번 예산 정국에서도 역시 최대 쟁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정화 교과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발행체계 도입 관련 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렇게 저지할 경우 예비비를 끌어쓰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각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도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문제를 예산에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은 정치 태업이라면서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선대의 7일 독재 전력 때문에 그 역사를 미화하려 한다는 문재인 대표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인신 공격적인 발언이자 무례의 극치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교과서 국정화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역사 교과서는 색깔론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면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문제, 민생 구하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교과서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여야 간의 교과서 논쟁, 역사 전쟁이 예산 정국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오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자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 사람이 오늘 오후 2시쯤에 국회에서 3자 연석회의 첫 회동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저지 방안이 주로 논의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단이 오늘 속초로 모여서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상봉단은 속초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에 내일 금강산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이산가족들의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60년을 넘게 기다려온 이산가족 상봉단 남측 가족들이 속초로 집결하며 상봉 행사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상봉단 남측 가족은 모두 393명입니다. 가족들은 오후 2시 속초 한화 리조트에 모여 이산가족 등록과 방북 교육 등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상봉단은 12시 40분쯤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3시 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을 통해 첫 만남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번 이산 가족들은 첫날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 둘째 날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단체 상봉, 그리고 마지막 날 작별 상봉 등 6차례 모두 12시간에 걸쳐 상봉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1시간이었던 작별 상봉은 우리 측 요청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1차 상봉에서 북측 방문단의 최고령자는 올해 88살인 리홍종, 정규헌, 최훈식 씨, 그리고 남측 최고령자는 북측 83살 김남동 씨의 오빠인 올해 96살의 김남규 씨입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중에 고령이 많아 파견 의료진을 12명에서 18명으로 구급차는 4대에서 5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남측 가족이 신청한 북측 가족을 만나는 이산가족 2차 상봉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혼외 출산 차별 금지를 꺼내드렸습니다. 이 혼외 출생아는 2012년 이후 매년 전체 출생아 가운데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가 전체 출생아, 혼외 출생아 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2% 정도의 비중을 혼외 출생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혼외 출산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거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고용, 또 교육, 사회생활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있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년을 늘려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서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병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한 경우는 모두 2억 5천만 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8%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7.2%였던 노인 인구는 올해는 2배 수준인 13.1%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면 2030년엔 24.3%에 달할 전망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층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지난 5월 국가와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60세인 정년 연령도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또 정부 재정이 매년 2조 3천억 원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진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지금까지 뉴스타워 일부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뉴스는 LG U+ LTE 및 LG OLED TV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요. 회사에 출근만 했다 하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40,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비단 그 직장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터에 나가면 우울감이 몰려온다는 건데요. 그 근저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 됐다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시작하면서 너무 슬픈 통계를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오늘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요. 위로가 되는 그런 필요한 우리가 오늘 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첫 곡은요.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10월 19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오프닝에서 걱정스러운 통계를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 가사들이 막 귀에 꽂히네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연습일 뿐이야. 이제 좋은 일은 실생활에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 힘내세요.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빨간 콤마 완경 마라톤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더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합니다. 이 육상 경기는요.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종목입니다. 와, 여기서 벌써 정답 나올 것 같은데요.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들 많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바로 이 종목의 선수인데요. 이 종목은 뭘까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이 경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3글자고요.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남산 100번 광장에서 열리는 빨간 콤마 완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함께 푸짐한 사전 기념품 준비하고 있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드립니다. 그리고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요. 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그리고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아쿠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까지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여러분들이 창업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내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립니다.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창업의 신,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용구 대표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에서 나와주셨어요. 네. 역시 네. 우리 중년 네. 이상 분들께는 창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돈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네. 네. 일단은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 나와서 굉장히 저는 반갑고요. 네. 우리 특히나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좀 강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 60대 창업자분들은 좀 모험보다는 좀 안전한 창업으로 좀 저희가 안내를 좀 해주는 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역시 창업하면 프랜차이즈가 제일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어느 원조집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어디가 원조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사실 창업을 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일단 생각이 프랜차이즈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창업에 대한 이제 기술이 없거나 이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 물론 프랜차이즈 창업이 통계적으로는 네. 독립형 창업보다는 창업 운영 연수가 조금 더 길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조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원조를 표방하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포털 사이트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오늘 새벽에 제가 원조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음식점을. 그랬더니 재밌죠. 전국에 4,686건의 상호가 나와요. 어머.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네. 상표 등록까지 아니어도 예. 본인의 간판을 건 이제 상호가 예를 들면 영업신고증을 구청이나 시군구에 등록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원조자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이제 원조라고 검색을 했더니 4,686건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상호는 간판은 그렇게 걸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원조만 그냥 띄워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어디가 원조인지는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죠. 예. 근데 저는 좀 귀가 얇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원조가 붙어 있는 순간 그리고 막 허름할수록 그렇습니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믿으니까. 그러니까 원조라는 간판을 걸면 실제로는 이게 이제 내가 실제로 원조인데 남이 원조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 나중에 또 소송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제 이게 진짜 원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누가 먼저 했느냐거든요. 간판을 원조로 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더 빨리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원조를 가늠하거든요. 근데 아무나 다 원조라고 그냥 간판에 걸면 사실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믿고 가는 거죠. 원조라고 써 있으면. 그래서 부대찌개 같은 데도 의정부 같은 데 가면 부대찌개 집들도 원조라고 쓰는 데 되게 많거든요. 특히 유명한 그 식당 품목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닭갈비. 불고기도 그렇고 닭갈비도 그렇고 찜닭. 떡볶이 골목 가도 거기도 이제 거기도 그렇고 자기가 족발. 배고파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원조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허화실이 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사실 원조보다 더 맛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조라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니고요. 물론 믿음은 가지만. 그리고 창업하실 때 꼭 쓰실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들 이제 뒤져보시면 원조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오늘은요, 여러분의 창업 관련 고민 받겠습니다. 샵 0945번 아니면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벌써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힘차신데, 감사합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저는 양천구에서 살고 있고요. 이름은 박춘하라고 합니다. 네, 박 여사님.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 멋지다. 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조만간 멀지 않은 시일에 제가 이제 이 카페를 창업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알고 싶어서 예. 또 고민도 많이 되고 또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 예, 그러면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이용미 대표님. 여기 창업의 신 나와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네, 어머님? 땄어요. 언제 따셨어요? 지금 6월 달에 6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저는 자격증은 한 4월 달쯤 땄어요. 땄고요. 그래요? 네네. 바리스타 아트 자격증도 있고. 오, 아트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이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실제로 지금 많으세요, 많으세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돈은 되는 것 같으세요? 좋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 진짜로. 박춘아 여사님한테는 일단 적성에 맞다. 네.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니까 실제 그 보는 거하고 일해 보는 네. 거하고 또 그 옆에서 주인이 계산하는 거 이제 보는 거 진짜 다 다르거든요. 이게 네. 보시니까는 돈을 좀 버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글쎄 이거는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괜찮다는 거는 왜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냄새도 좀 나고 또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든가 네.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커피 네. 맛이 좋으신가 또 봐요. 커피 향기도 너무 좋아했고 나는 내 스스로가. 일단 그래서- 지난주에 왜 방송할 때 그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창업을 방송에서. 하시려면. 네. 근데 네.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벌써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시네요. 네. 네. 본인의 적성은 지금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커피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년 거의 한 20%씩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커피 시장 규모도 그 2014년 기준으로 5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다. 다만 이제 일단은 준비가 되셨으니까 저는 천만다행이고요. 이제 창업하실 때 이제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박춘아 여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글쎄 저는 서울 쪽에다가는 굳이 안 하고 싶고요. 네. 서울 쪽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안 네. 하고 싶고 조금 외곽으로 벗어난 데서 한 5천 정도, 6천 아니면 그 정도면 700까지 저는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양천구에 사시잖아요. 네. 목동 근처 이런 데는 임대료도 비싸니까 양천에서 가까운 뭐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뭐 인천이나 파주나 이쪽으로 조금만 빠지셔도 왜 그 운전대 잡고 야외로 음식 드시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거쳐가는 코스도 괜찮거든요. 심지어 여기 가까운 양평 같은 데는 한옥으로 이렇게 한옥집을 개조를 해서 커피 네. 가게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서양과 우리 한국적인 것을 콜라보한 그런 커피 전문점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5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어떤 그런 성숙미를 좀 이렇게 좀 풍기시면서 소비자들을 좀 응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데 좀 허름한데 그런 집 찾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임대료도 싸니까.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준비되신 분인 것 같아서 그나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신경 쓰셔야 될 건 뭘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경영하는 거랑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좀 다를 수 차이가 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직장을 그러니까 각 커피숍에서 지금 직원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 그 커피 가게 주인분께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어깨 넘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수익 계산을 먼저 잘 하신 다음에 그 수요도 예측하고 그 또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잘 따져야 실제로 내가 손에 얼마 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먼저 잘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돈 계산을 먼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카운터도 보시나요, 직접? 네, 카운터 보면서 그럼 아시겠네. 하고 그러면 예, 뭐 입출금도 마찬가지고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어차피 양천구에서 오픈하지 않으시고 외곽으로 네. 빠지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에 네. 지금 근무하시는 사장님도 긴장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재료상들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좀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런 좀 협상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옥을 해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더구나 팻마루 미리 같은 두 거 분이 있고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전혀 모릅니다. 지금 예상치 않은 질문도 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네, 전혀. 근데 그 이제 어차피 지금 50대 중반이시니까 뭐 20대 뭐 초중반의 그 손님들을 타겟팅하는 것도 좋지만 뭐 40대, 50대, 중년에. 60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외곽으로 가실 만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드시고 또 건강한 차도 같이 좀 겸비해서 좀 파시면 커피랑 우리 그 건강에 좀 건강차 같은 것도 같이 믹스해서 파시면 그 왜 특히나 또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지붕에서 막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팻마루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뭐 없던 사랑도 막 생기니까 갑자기 커피가 막 마시고 차를 타고 나가고 그거 싶어지네요. 너무 바라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기 두 분 너무 저기 마음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따로 한번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야. 네, 우리 박춘하 여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네. 네, 아주 기분 좋은 대답을 원하시던 대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보람 있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정말. 네, 이미 사주셨잖아요. 예. 자, 지금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부 마치고요. 이홍구 대표님과 함께하는 인생 작전타임 창업편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전성기야?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입니다. 자, 전성기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는요. 42.19km 달리는 장거리 육상 종목은 뭘까요? 입니다. 이봉주 선수, 황용조 선수 하면 떠오르는 이 종목인데요. 지금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5km 단기 마라톤 살짝 뛰다가 왔는데요. 아주 뛰기에 좋은 계절이더라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예요. 남산 100번 광장에서 열리는 빨간 콤마 왕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함께 푸짐한 사전 기념품 준비하고 있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브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참시원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아쿠성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창업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전화 얼른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박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박 여사님들 많이 연락 주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저 지금 이용구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창업 관련해서 뭐든지 상담하세요. 아, 예. 뭐든지요. 네네. 저는 창업에 관심이 좀 있긴 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네. 근데 나이가 좀 있고 또 원래 제가 건강이 척추하고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보니까 몸이 너무 무리한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좀 많이 소진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창업을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마땅히 어떤 분야를 창업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해요. 어느 쪽으로 해야지 지금 이제 50대니까 60대, 70대까지 좀 오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저한테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쪽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를 잘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우리 그 박 여사님을 여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50대 초반이신 여사님도 아닌데. 우리 어쨌든 이 박 선생님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변 옆에서 좀 이렇게 보시던 분이면은 쉽게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선정이요. 네. 가장 제가 예전에는 음식점 경영도 했고 그냥 조그만 카페 경영도 했었거든요. 그럼 장사를 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장사는 좀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잘했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제가 왜냐면 이게 그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하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우리 그 박금희 여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것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고민이 되실 것도 같은데 혹시 하고 싶으신 것 한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옷가게나 아이들. 아이들 옷가게? 예, 아주 유아 있잖아요. 학생들 말고 그러니까 0세부터 한 5, 6세까지 애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옷들이 요즘에 보면 그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보면은
없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고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는 많이 썼거든요. 네. 시장에는 이제 백화점 가서 보면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자, 생각을 또 하는데. 그리고 옷가게랑 네? 옷가게랑 또 옷가게는 아니면 꽃가게. 옷가게. 예. 야, 제가 이제 이분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네요. 네. 아름다운 거 좋아하셔요. 아이들 옷, 그렇죠. 예. 되게 예쁜 거. 네. 예, 마음 굉장히 그 동심이신 것 같은데 거꾸로 이게 옷가게 아이들 옷가게에 관심이 있으신 거 보니까 손주를 낳을 때가 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손녀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옷가게를 예전부터 옷가게나 꽃가게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음식장 하고 이런 거 다른 거 할 때도.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예, 하고 싶어서 제가 또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선뜻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운영을. 네.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안타까워지더라고요. 예, 좋아하시는 거는 옷가게나 아니면 그 꽃가게인데 체력이 지금 문제가 되셔서 상담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업종이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음식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점보다는 아무래도 덜하죠. 덜해요. 그렇겠죠. 음식점 너무 힘드니까. 덜한데 일단 첫 번째 옷가게.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옷가게가 지금 이미 답을 내리셨어요. 우리 박 여사님께서 뭐냐면 요즘 많이 안 보이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네요. 주변에 옷가게가 없어진 이유가 이미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 가면은 그 아동 옷가게 파는 곳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우리 그 젊은 어머니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을 해요. 더더군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0대에서 바라볼 때의 아이들 옷과 또 우리 젊은 20, 30대 그 초보 주부 엄마들의 바라보는 것들이 시선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위험하다. 아이들 옷가게는 위험하고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옷가게가 제일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옷가게는 그냥 버리시고요. 5, 60대 이미 50대시니까 50대, 60대 분들이 편하게 차 한 잔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찻집 같은 거 하시면서 옆에다가 한 켠에 꽃가게도 같이 이렇게 샤비샤는 형태로 하시면 되게 재밌고 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가게는 이제 아르바이트 써서 아르바이트 학생 그래서 젊고 예쁜 20대 우리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꽃을 판매하시고요. 한쪽에서는 건강음료를 같이 파시면서 5, 60대 분들하고 고객들하고 교감을 좀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단골집 중년 또 노년분들에게는 좋은 사랑방 같은 집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건강 잣집과 꽃집도 굉장히 매치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향 두 가지가 막 섞이면 너무 왜냐면은 아름답겠네요. 저희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이발소 많이 갔는데 네. 요즘에는 미용실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이 미용실 가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런 네. 것처럼 5, 60대 남성분들 위한 미용실 를 오픈해도 굉장히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5, 60대를 겨냥한 건강 찻집하고 꽃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를 겨냥한 괜찮겠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볼게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시는 구동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저에겐 2살 터울의 친형이 있는데 얼마 전 형이 회사를 그만두고 동업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20년 넘게 식당을 해온 형과 동업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용구 대표님, 형제끼리 동업은 어떤가요? 이러셨네요. 일단 뭐 위험하죠. 네, 위험한데. 근데 이 형님은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회사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온 거죠, 형이. 네. 그래서 형님이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런 이제 좀 측은하니까 같이 와서 좀 해라라는 해보자. 마음 같은데 예. 사업은 또 이게 그냥 마음하고 또 네. 돈하고는 또 완전 섞이니까. 별개라서 그럼요. 예. 그동안 진짜 좋았던 형제의 우애가 이 돈 앞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변에 보면 동업해서 잘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면 꼭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식당에 그러니까 돈 내고 밥만 먹으러 다니셨지 실제로 뭐 그릇을 닦거나 전혀. 반찬을 하거나 예. 네, 이게 어려움을 모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다른 곳에서 아까 제가 항상 6개월 정도 말씀드리지만 몇 개월이라도 다른 곳 가서 한번 진짜 직원으로 한번 해보시고 얼마큼 힘든지 네. 먼저 경험하신 다음에 예. 형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하시겠다 그러면 업무 분장을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주방, 이분은 홀, 아니면 이분은 가게 운영하시고 마케팅 뭐. 한 분은 마케팅 하시고 이렇게 네. 업무 분장을 하시면 싸울 네.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막 둘이 계속 섞여서 붙어 있으면 부부도 계속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조금은 이렇게 떨어지셔서 네, 예, 네. 멀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동훈 씨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 하나만 살짝 더 볼까요? 4749님. 집에서 애들 먹는 반찬을 만들어 팔아보고 싶어요. 집에서 간이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이러시는데요. 네. 일단은 그 구청에 가셔서 이거 네. 허가를 그 반찬 제조하는 데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하시되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고 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판매하시면 그거 그렇죠. 걸리거든요. 이건 그 식품 위생이라든지. 위생이랑. 네. 예, 예. 그래서 시군구청에 가시면 위생과가 있어요. 네. 네.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네. 요 궁금하신 건 전화 한 통화만 하세요. 그럼 다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예. 자, 인생 작전 타임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와 함께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어떠셨어요? 너무 빨리 가네요. 예, 예. 진짜. 네. 저요? 네. 지금 문의하신 분들 대부분 초보 창업자 내지는 뭐 식당 경험에서 아니면 그 업종 배경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네.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네. 정말 피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법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 60대 분들이 진짜 창업하셨다가 창업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진짜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래도 빨리 이제 제 코너에 저희 우리 94.5 네. YTN 이 창업에 대한 그 좋은 정보를 좀 제가 계속 앞으로 드릴 테니까 네, 네. 이 청취자들이 좀 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으실 텐데 정말 항상 든든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이요? 동래구예요. 부산 좋죠. 일단 30분에 모든 바다를 다 통섭할 수 있는 도시죠. 차를 몰고 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정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남아있는 도시. 부산 너무 좋죠. 끼룩끼룩끼룩. 부산입니다. 부산의 집에서 바다가 보였었죠. 우린 인천이에요. 예, 인천에서 왔어요. 고향이 서울이죠. 원래 대구인데 여기 산 지가 40년 되지. 고향 생각하면 엄마죠, 엄마. 포근함, 시골 이런 느낌. 포도밭. 저 서울이에요. 꽃갈매기. 부가인다. 나는 엄마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라 내려와갖고 별 생각이 없어. 어디 뭐 이렇게 가지 못하는데 뭐.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고향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 들어봤어요. 고향이라는 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지금 털을 잡고 추억을 쌓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콧물에는 코박사, 재채기엔 코박사, 코 가려울 때 코박사, 코박사, 식약처 기능성 인정, 코박사, 코박사.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엔 건강기능식품 코박사. 한국건강.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뿌였습니다. 오늘요, 수도권과 충청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나오고 있네요. 가을이라 방심하지 마시고요. 오랜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꼭 마스크 챙기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는요, 정답이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예. 빨간 콤마 10월 산책 마라톤은요. 10월 31일 오전 10시 남산 100번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11시라고 알려드렸죠. 정정합니다. 날 좋은 가을 좀 뛰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참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세 분 2145님, 1508님, 103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1035님께서 보내주신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